반갑습니다. 10주차 실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포물선 운동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잠시 설명,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 실험 과정, 이론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는 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30분 정도 진행을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소개를 못했는데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 실험을 도와줄 조교 선생님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기 동안 물리 실험 조교를 맡게 된 이동근이라고 하고, 괜찮다. 조교 선생님이 어색해서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실험 시간에 조교 선생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합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실험에 많은 도움을 줄 조교 선생이니까 얼굴을 익혀두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깐 얼굴을 보게 했습니다. 이론 강의를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 시간에 이미 많이 들었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기 위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설명과 포물선 운동이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잠시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이요. 네. 시간 카운트에서 15분 정도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끊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 시간 봐. 일단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어야 될 때, 우리가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 등속도 운동,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단위시간 동안 변이가 변하는 것들이 늘 일정한 아주 일반적인 운동의 예익으로 특별히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등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진행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량 중에 특히 위치와 속도, 가속도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속도라고 하면 원래 정의가 dt분의 dvx로 정해집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자로 a라고 썼을 뿐이고 dt는 단위 시간 동안에 x방향의 속도의 변화량을 미분으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미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일전에 한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벡터 물리량인데 그 크기만을 지금 현재는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항 중에 dt를 좌측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dvx = a dt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미분의 꼴로 되어 있으므로 양변을 적분을 해서 완벽하게 표현을 해보면 인테그럴 dvx를 해서 나오는 항이 vx, 우측에 있는 항 인테그럴 a dt를 해주게 되면 적분을 하고 변수 t에 의해서 at 플러스 적분상수 c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c가 가지는 단위는 당연히 이쪽의 항과 같아야 하므로 속도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초기 조건이 v0라고 주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 c 값이 v0라는 값을 써서 vx 플러스 v0 플러스 at라는 수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위치를 표현을 하고 변이를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나와져 있는 일반적인 수식에서 vx를 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x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v0 플러스 at로 산출이 되었으므로 여기 vx 대신에 넣고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v0 t가 되고 2분의 1 at 스퀘어가 되고 적분상수 하나를 또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있는 항들은 모두 차원이 일치해야 하므로 x와 같은 차원을 갖는, 즉 변이의 차원을 갖게 되어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때는 x는 x0 플러스 v0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모두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식을 적절히 조합을 해주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vx 제곱 v0 제곱 플러스 2a 델타 x라는 것들로 수식이 또 정리가 됩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수식과는 달리 세 번째 나와 있는 수식에서는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므로 아주 유용한 수식으로 문제풀이에 자주 쓰이니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결국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 세 개의 증가속도 공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증가속도 문제에서는 이 기본적인 공식을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암기뿐만 아니라 적절한 응용을 통해서 자꾸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물리 시간에 이미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증가속도 운동에서 여기 나와 있는 첨자는 x 방향만 지칭하고 있으니 만약에 y축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첨자를 y로 쓰면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어떠냐고 문제를 썼는데 지구에서는 항상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때 가해지고 있는 가속도가 아래쪽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또 그때 가속도의 크기, 중력 가속도 조절하려는 걸 통해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는 풀이를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진행하는 문제 예시인데 이런 수식 잘 정리하고 잘 대입해서 문제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주어진 조건 잘 정리를 하고 수식 뭐 쓸지 정리를 해서 선택을 하고 정확히 대입하면 된다. 단, 항상 단위는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MKS 단위를 사용을 한다 라는 것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속도가 시속 90km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단위를 통해서 미터/세컨드 다 바꿔야 되죠. 항상 MKS 바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식 선택하고 나서 결정된 수식을 정확히 집어넣고 계산기로 계산을 하고 나중에 단위까지 정확히 써주는 연습을 평소에 해두면 시험 볼 때도 나중에 과제를 작성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증가속도에 대한 운동 얘기를 해서 아까 지구에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증가속도 운동의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가속도 운동의 예는 자유낙하, 연직투와 연직투산, 포물선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Y축으로 움직이는 것의 운동입니다. 증가속도 운동의 X방향으로 움직이는 예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Y축 방향의 예를 보면 자유낙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자유낙하입니다. 처음에 내가 물체를 잡고 있다가 힘을 릴레이즈해서 물체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의 운동이 자유낙하입니다. 특징은 V제로 초기 속도가 제로이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연직투하는 아래쪽으로 속도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힘을 줘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속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직투상은 위로 던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던지면 슈퍼맨이 아닌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초기 속도는 위쪽으로 가고 있고 힘의 방향은 아래쪽, 가속도의 방향도 아래쪽입니다. 따라서 연직투사의 경우에는 초기 속도가 있는데 가속도는 마이너스 G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G라는 것들은 위쪽을 플러스의 방향으로 봐왔을 때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벡터의 개념을 통해서 마이너스 가속도를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포물체 운동은 이러한 것들이 포물체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운동, 이런 것들이 포물체 운동의 예입니다. 이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을 할 때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초기의 운동 방향과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의 등가속도라고 하면 일정한 힘이 작용을 하니까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방향을 반드시 고려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 문제풀이의 예입니다. 동일한 과정입니다. 수식 정확히 정리하고 주어진 문제의 조건, MKS 단위 정확히 정리한 이후에 수식 적용하고 정확히 대입하고 답구하고 이런 과정으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스킵하고 포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체 운동,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물체를 보통 X축 위에서 사선으로 던져 올렸을 때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에 지상으로 떨어질 때까지의 그 운동의 형태를 우리가 보통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뒤에서 보면 수식은 아주 복잡다단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개념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포물체 운동에서 일단 초기에 물체가 출발을 하게 되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갖는 속도를 V0라고 한다. 그럼 이 V0가 처음에 가지는 속도는 X축의 속도가 있고 Y축의 속도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이 물체, 중요한 개념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X축으로는 가해지는 힘이 없으므로 항상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하나. 두 번째, Y축으로는 얘는 비록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항상 힘이 가해지고 있다. 중력 방향 아래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힘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Y축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을 해주면 모든 문제의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와 있는 그림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순간적인 속도를 모두 나타내고 있는 건데 잘 살펴보면 X축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Y축의 속도는 초기에는 위쪽으로 가다 점점 작아졌다 제로, 아래쪽으로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내용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몇 분 진행됐지? 대략 지금 11분 30초. 11분 되었습니다. 포물체 운동 수식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벡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초기 주어진 속도를 V0라고 하면 이 V0 값을 X성분과 Y성분으로 초기에 분리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속도의 X성분은 V0X라고 하고 초기 속도의 Y성분을 V0Y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것은 따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냥 초기 속도가 주어졌을 때는 여기 끼어있는 각도 세타를 이용을 해서 V0X와 V0Y를 구해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언급이 다시 한번 되어 있고요. 운동방정식에서 초기 속도의 성분은 V0X는 V0로 주어져 있는 값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V0Y는 V0로 주어져 있는 값의 사인 세타를 구해서 산출을 합니다. 라는 것들 잘 기억을 하고 그러면 X방향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이때 쓰이는 수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V0XT라고 되어 있는 수식만 쓰면 됩니다. 이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V는 T분의 X 아닙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V0X에다가 T로 곱해주면 시간이 몇 초 지났을 때 초기 속도 알고 있으면 X의 위치를 언제든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Y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공식 3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암기를 했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또 이 주어진 상황은 X축이 아니라 Y축이죠. 그러니까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X 대신에 모두 Y로 써주면 되고 가속도 A 대신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 A니까 왜? 물체가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G를 모두 적용을 해서 수식을 변형을 합니다. 그럼 이 완성된 수식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마지노선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하고 암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후에 이 수식을 이용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복잡다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평거리 X는 최고 높이 Y는 목표물까지의 시간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수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암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공식 몇 가지만 가지고 유추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평거리 X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원래 X는 V0X 곱하기 T라고 아까 이해한 부분이었는데 V0X는 초기 주어져 있는 V0 값의 코사인 세타를 취해서 시간만 곱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최고 높이 Y는 X하고는 관계없이 Y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수식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Y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y는 v0 yt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으로 원래 주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공식 중에 하나를 따온 것이고요. 초기 y0 값이 지면에서 출발했으니까 사라진 것이고요. 따라서 y는 v0 yt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입니다. 그런데 v0 y는 v0 곱하기 sin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은 아주 많이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것에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기 좋게 나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목표물까지의 시간은 y가 제로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지요. 최고 높이라고 하는 것들은 포물체 운동에서 정확히 대칭의 운동이므로 올라간 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몇 분? 16분. 올라간 만큼 내려오게 됩니다. 최고 높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목표물까지 도달했다고 봐주는 거니까 이때는 y값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이고 이때 y가 제로인 값을 집어넣고 여기 주어져 있는 수식 중에서 y값을 제로로 취한 이후에 이것은 t에 대해서 정의를 해준 것이네요. t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 g분의 2 v0 sin 세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결정을 해주냐면 결국 목표물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는데 우리는 수식을 정의해 보니까 무엇만 알면 되느냐 g분의 2 v0 sin 세타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g는 항상 지구상에서 9.8m/s 제곱이고 초기 속도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sin 세타는 각도 또한 주어지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과 중력과 속도만 알고 이 수식만 이용을 해주면 몇 초 후에 바닥에 떨어질 건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밑에 여러 가지 수식을 이용해서 도달거리라든가 도달거리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최고 높이까지 걸린 시간이 2분에 대해서 최고 높이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들 최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는 여러 가지 수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앞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유도하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기를 바랍니다. 저기요, 나 좀 잠깐 도와줄래? 슬라이드 조금만 더 찍어야겠다. 저기 요것 좀 한번 풀어줘. PC 앞으로 가서 이것 좀 한번 풀어줘. 여기 올리면은 손가락 생길 거야. 확대될 거야. 이 동영상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다 전달을 했고요. 여러분 퀴즈로 나가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줍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10주차 퀴즈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많이 오락할 때 보았던 포스트리스 같은 것들인데 탱크가 있고 탱크에는 포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탱크는 한번 출발을 하면 등속도 방향으로 X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포탄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날아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탱크가 출발하고 포탄이 위쪽으로 발사되면 결국 밑으로 떨어질 때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 여기 보면 탱크 출발하고 그 다음 발사를 좀 더 눌러. 탱크 출발, 발사. 이렇게 되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포탄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쪽 탱크를 맞추지 못하고 앞쪽에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출하는 문제는 퀴즈에 써 있듯이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고 탱크를 다시 맞출 수 있는 각도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포물체 운동과 더불어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작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포물체 운동에 대한 이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